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형충의 합반 3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주요 신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형충의 합 33, 34강은 주요 신살, 프로해별, 백호대살과 개강살. 지난 시간에는 백호대살과 개강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이번 34강에서는 양인살과 음인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인살과 음인살은 뭐냐면요. 지지의 일간에 그 천간 글자 기준으로 겁재 기운이 들어오거나 관대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양인살이나 음인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복잡한 요소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 표에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유사한 말로는 간여지동이라는 게 있는데, 양인살이라는 거는 지지에 양인이 있을 때의 얘기고, 뭐 바람직하다면은 굳이 살자라는 부정적 표현을 빼버리고 양인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양인이라는 표현은 신살적 표현도 되는 거죠. 자, 겁재 기운이 지지에 붙어 있는데 양간의 경우를 양인이라 그러고 음간의 경우를 음인이라고 하는데, 음간에서 가장 강한 기운은 비경겁재에서 찾지 않고 마찬가지로 진술충미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표를 좀 보도록 하죠. 자, 간목에 있어서 양인은 이 묘목 겁재입니다. 그래서 간묘라는 간질은 따로 없으니까 뭐 묘월의 간목이나 간목일주가 지지에 묘목이라는 글자가 원국에 있거나 대운에서 들어올 때, 이때 양인살이 있다, 또는 양인이 있다, 양인의 기운이 있다, 대운에서 양인을 만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음간, 자, 간목은 양간, 을목은 음간, 병화는 양간, 정화는 음간이죠. 자, 음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양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양인은 양간에서만 쓰는 표현이고요. 음간에서 양간의 양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음간에서는 음인살 또는 음인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비경겁재를 쓰지 않고 진술충미의 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양인이나 음인은 해당 천간 기운이 가장 해당 천간 기운 다우면서도 강한 기운을 이상적으로 가질 때의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간목이 그대로 내려온 인목이 가장 강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간목이 그대로 내려온 인목보다 간목하고 성분에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묘목을 가장 간목이 강하게 쓸 수 있는 기운으로 봅니다. 물론 요 묘목 다음 글자인 진토는 여기다 이제 백호 기운까지 가세해서 이거 역시도 강한 기운. 그러니까 간목이 임묘진 월에 태어나면, 또는 간목이 지지에 임묘진을 깔고 있으면 일종의 강한 버프, 일종의 터보 기운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있죠. 그 재료공학 쪽에서 합금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아주 강한 철을 만든다라고 할 때는요, 보통은 순수하게 한 가지 성분으로만 어떤 그 금속 재질을 만들지 않고, 보통은 A라는 성분의 장단점이 있고 B라는 성분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섞으면 서로의 장단점이 상쇄되는 형태로 합금을 만들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기 문화의 전에 뭐 청동기 문화 같은 거 할 때도 여러 개의 이 광물 성질을 섞어가지고 장점을 만들어내는 형태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묘월의 간목이나 간목이 묘목을 갖는다는 것은 간목의 단점을 묘목이 상쇄해주고 묘목의 단점을 간목이 상쇄해줌으로써 간목과 묘목이 상호 조화로 더욱더 강한 시너지를 낼 수 있겠구나 같은 형태죠. 이거를 군대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마치 기병대와 기병대 두 부대를 합쳐서 더욱 강한 기병대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병대와 공군 또는 기병대와 보병대 또는 기병대와 무슨 뭐 기갑부대 또는 통신부대, 이렇게 해서 몇 개의 그 기병대의 단점을 상쇄해 줄 수 있는 분과를 같이 집어넣어서, 기병대는 돌파력은 강하지만 이게 배후에서 공격해 오거나 측면에서 공격을 해올 때는 매우 취약하니, 그리고 방어에는 매우, 기병대가 방어 전술에는 매우 취약하니 그거를 방어해 줄 때는 보병이 가서 싸워주고, 돌격을 할 때는 기병대가 튀어나가면 기병대하고 보병을 같이 조합을 하는 게 제일 좋겠네. 나폴레옹이 무적의 전술을 썼는데 나폴레옹의 무적 전술이 바로
기병대와 포병대의 조합을 넣습니다. 이 포병대는 기본적으로 보병이라고 볼 수 있죠. 보병 안에 포병을 쓰니까. 그래서 기병대와 포병대를 잘 조합을 했어. 근데 그 전에 전쟁터에서는 기병끼리만 쓰거나 아니면은 보병으로만 쓰거나, 그래서 보병하고 보병이 붙었는데 보병하고 기병대를 적지적소에 사용해서 보병끼리 붙게 한 다음에 기병이 돌진을 해서 뒤치기 적의 후방을 털어버리는 뭐 그런 전략을 썼더라. 이런 것들이 서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문과끼리 융합을 하는 형태. 자, 간목은 묘목을 만났을 때 이거를 양인의 기운을 얻었다고 하여 간목이 매우 강한 천군만마를 얻었음을 뜻합니다. 일간이 간목인 경우에도 나를 도와주고 나의 능력을 상쇄해 줄 수 있는, 즉 잘하는 것 내가 하고 못하는 건 네가 좀 해라 해가지고 묘목이라는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함께 움직이는 세트. 보통 이런 식으로 조합이 만들어졌을 때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거죠. 사장은 비즈니스를 잘하는데 상품 보는 눈이 없어. 누가 상품만 좀 잘 골라주면 내가 다 팔 수 있어. 그런데 상품을 잘 고르는 사람들을 내 직원이나 동업자로 불러와서 그들이 상품을 골라주면 내가 팔아줄게. 아니면 나는 약초를 잘 팔지만 약초를 찾지는 못해. 그러면 능력 있는 신만이야 힘을 합쳐가지고 네가 약초를 캐. 내가 비싸게 팔아줄게. 서로 반띵. 뭐 이런 형태들로 갈 수 있는 게 이런 간목이 묘목을 만났을 때 간목의 기운이 강해진다. 이거는 일간 기준으로 보기도 하고, 만약에 뭐라고 볼까? 무토일간의 간목이다 그러면 무토일간한테는 평관적 권력이나 권위나 간판이 되는 건데, 밑에 묘목이 합치고 있으면은 내 간판이 쉽게 쓰러지지 않는 되게 강인한 양인의 기운을 가진 권력이나 간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형태로도 이제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음인일 경우에는 을목인데, 음인은 묘목이 내려오면, 묘목이 들어오거나 임목이 들어오면 겁재, 뭐 걸록 이렇게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음인이라고 할 때 음간이 가장 강력한 기운을 가질 때에는 진토를 가질 때입니다. 참고로 이 을목이 진토를 가지게 되면은요, 이 진토는 을목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토양 역할도 해주면서 진토에서 수생목도 되고, 을목이 내가 다룰 수 있는 나와바리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 꼭 어떤 부대가 자기 근거지를 잘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영토를 잘 확보하고 있으면 여기서 어떤 지원도 받고 물자, 식량도 생산하고, 그래서 군대를 되게 강하게 키울 수 있구나. 그런 측면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음인살들은 을목일 경우에는 진토, 정화일 경우에는 미토, 기토일 경우에도 미토, 화토동법으로 정화와 기토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금일 경우에는 술토, 개수일 경우에는 축토,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죠. 이 제사주는 갑인일주인데 제사주에는 연간에 신금 정관이 들어있어요. 저한테는 신금 정관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사주의 지지에는 술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정관이 술토를 만나면 매우 강해지겠구나. 그런데 신금은 인생 전반부에 있고 술토는 인생 후반부에 있어. 그러면 내가 인생 후반부에 술토의 경제 활동을 하게 되니 나의 명예나 지위가 올라서겠구나.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갑이 같이 쓰고 있으니까, 갑갑이 신금을 같이 쓰고 있으니까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같이 내 명예를 함께 공유하겠구나.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 신금을 가진 사람이 사주 다른 글자에 술토가 있거나 아니면 대운에서 술토가 들어온다 그러면 신금이 매우 강해지겠구나. 경금한테는 유금이 들어오면 경금이 매우 강해지겠구나. 근데 이게 백호가 강해요? 양인이 강해요? 라 그러면 다 강해요. 예, 해군 UDT도 강하고요. 공수특전사도 강하고 네이비실도 강해요. 예, 물론 TV 방송 프로그램에 각종 특공대들 모아가지고 누가 더 싸움 잘하나 해가지고 무슨 특수부대들 진짜 사나이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 707 무슨 UDT 경찰 특공대 모아가지고 각종 운동회를 벌이는 것도 있는데 그거 보면 비등비등 하잖아요. 어쩔 때는 707이 이기고 어쩔 때는 공수특전사가 어쩔 때는 UDT가 이기고. 아무튼 각각의 천간의 기운을 매우 강하게 만들어주, 웬만해서 꺾이거나 무너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같이 하나의 분류로 백호, 괴강, 양인, 음인을 같은 특수부대 모음집이라고 해서 지금 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호, 괴강은 이렇고 양인, 음인은 저렇다가 아니라
서로 비등비등한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훈련 잘 된 이쪽 부대가 훈련 좀 안 한 이쪽 부대보다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훈련을 잘했더니 이쪽 부대가 다음 경기에서는 이쪽 부대를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봐서는 해당 첨간 글자의 기운을 매우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형태가 되겠구나. 근데 굳이 파워풀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은 양인사를 최고로 쳐주고요. 그 다음에 백호나 괴강은 아까도 말했지만 상시적으로 백호 괴강의 파워풀한 능력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 건들고 자극하고 흔들면 튀어나오는, 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저는 간열인 누구랍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누가 와서 막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러면 이것들 다 죽었어. 그 가끔 액션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거 있죠. 그 어떤 여자의 가정을 깡패들이 와서 막 남편을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했더니 그 여린 여자인 줄 알았던 갑자기 여자가 전사로 변해. 이것들 다 죽이겠어. 안젤리나 졸리가 CIA 본부를 박살을 내버리고 막 이런 영화들. 막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평상시에는 저장돼 있던 에너지가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강하게 분출이 되니 백호 괴강의 기운이 펑 하고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 백호 괴강은 평상시에 작동을 할 수 있지만 얘가 은신술, 분신술을 쓰기 때문에 평상시엔 아닌 줄 알았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저 사람 눈이 돌아가더니 변했어. 뭐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백호 괴강은요, 백호 괴강은 저기 살기 좋고 편안한 환경에선 잘 발동이 안 돼요. 근데 좀 난세의 시대나 지금 내가 극단적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악으로 깡으로 무언가를 일으켜야 할 상황을 만나면 얘네들이 이제 촉발이 돼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사주가 아주 편안한 집에서 태어나서 세상 근심 걱정 없이 모든 게 갖춰진 환경에서 살고 있으면 오히려 무능해지거나 바보거나 뭐 약간 이런 형태로 뭐 저 사람 백호 맞아? 괴강이 2개나 있는데 이럴 수도 있어. 집에서 그냥 말 잘 듣고 그냥 착한 그런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거는 마치 4륜구동 자동차와 2륜구동 자동차와 비슷해서 4륜구동 자동차가 뭐 승용차인데 예를 들어서 4000cc라고 막 가정을 해봐요. 사실 4000cc 4륜구동차하고 저 1500cc 2륜구동차하고 저기 잘 닦인 도로에서는 누가 더 잘 달리냐면 저 1500cc가 더 잘 달려요. 근데 4000cc의 4륜구동은 장거리를 뛸 때 마치 미국의 국토종단을 100km나 120km를 2박 3일 동안 달릴 때, 그럼 1500cc는 중간에 퍼지죠. 그러면 이제 그죠, 이제 유럽은 이제 땅덩이들이 조각조각인데 미국 같은 나라나 중국 같은 나라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을 자동차로 가려면 2박 3일, 3박 4일, 5박 6일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외제차 중에는 스포츠카 계열 중에서 중형 스포츠카와 소형 스포츠카가 나눠지는데, 이 소형 스포츠카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2인승 작은 뭐 페라리, 뭐 포르쉐, 조그만한데 날쌔게 잘 달려서 밟으면 팡 튀어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소형 스포츠카고요. 다음에 벤츠나 이런 데서 중대형 스포츠카로 나오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일단 cc가 4000에서 5000cc급의 차체가 카니발 정도로 커. 근데 스포츠카야. 근데 그런 이제 저기 그 벤츠 CLS 같은 레벨들인데, 이런 차들 한 1억 5천, 2억 정도 하죠. 이런 차는 어떤 차냐면 탁 밟으면 잘 안 나가.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100km로 달릴 때보다 160km나 200km로 달릴 때 차가 더 안정되게 착 붙어가지고 그냥 150km, 160km로 3박 4일을 달려도 끄떡이 없어, 그 차는. 그래서 그런 차들이 보통은 큰 대륙에서 국토종단할 때 쓰는 차예요. 뭐 단거리에서 빨리 달리는 용도의 차가 아니라. 자, 일종의 백호 괴강이나 양인들은 어떤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촉새처럼 팍 튀어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뭐 굳이 달려야 될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런 거죠. 4륜구동에 4000cc면 도심에서 달리려면 기름 많이 먹지, 차 둔하지, 웅 하고 소리 나지. 돈을 뿌리고 다녀, 돈을 뿌리고. 제가 옛날에 사장놀이 할 때 타고 다닌 차가 벤츠 CLS였는데 그 차가 바로 그 차였어요. 4500cc에 국토횡단하려고 만든 카니발만한 크기의 벤츠 차였는데 되게 멋진 차였죠. 아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미쳤지. 아니, 뭐 그런 건데, 예, 그런 건데 이제 백호 괴강은 약간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오히려 평화로운 시기나 이미 부모가 무언가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는 자기가 할 일이 별로 없을 수가 있는데, 또 난세의 시기, 어려운 시기,
내가 안 나서려고 했는데 내가 나서야겠군. 이럴 때는 능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배기량이 강한 차가 사륜구동이 험지구동을 할 때 짐을 많이 싣고 트레일러를 싣고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지치지 않고 3박 4일 동안 달릴 때는 그때는 1500cc와 4000cc의 기량 차이가 명백히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주의 이런 백호, 괴강, 양인, 음인 이런 형태의 사주들이 적당히 편안한 삶의 안주를 하게 되면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고 오히려 이런 기운을 가진 사주들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나 위기나 인생을 살면서 위기나 고난을 겪게 될 때에는 자신의 숨겨진 잠재성을 키워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내구성으로 발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 사주를 보고 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이 아이는 좀 세게 키우는 게, 이런 사주는 무인도에 갖다 놓으면 더 잘 되는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집에서 편하게만 키우지 마시고 저기 청소년 시절에 무슨 국토종단 청소년 캠프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걸어서 한반도를 이렇게 횡단하는 그런 것도 좀 보내시고 무슨 마라톤 대회도 좀 보내시고 보이스카우트 같은 데서 자기가 저기 버너코펠로 산악훈련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처음에 엄마 힘들어요. 나를 왜 그런 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데서 몇 번 적응하게 되면은 시시한 거 말고 나 좀 센 데 좀 보내주세요. 미국에 나를 3년 동안 보내는데 알바해서 학교 다니라고요? 걱정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잠재된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굴 괴롭히고 있는데 그 녀석 우습게 보고 괴롭혔는데 사주를 턱 봤더니 백호, 괴강, 양인이 한 2개쯤 있다. 그러면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야, 미안하다. 야, 앙심 품지 마라. 미안하다. 이렇게 잘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런 친구를 내 우군으로 만들면 큰 조력자가 되는 거고, 그런 친구를 왼수로 만들면 나중에 이제 큰 코 다칠 일이 생긴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보면 되겠죠. 자, 양인하고 음인에 대한 그 해석법은 요 위에서 양간하고 음간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는 거고요. 자, 양인에 대해서 좀 더 세력을 볼게요. 양인은 지지의 일간의 근을, 세력을 만들어주는, 즉 겁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인살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의한 그 내편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인맥을 통한 내 지지 세력 확보와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농협의 위원장 선거에 나가겠다, 무슨 조직의 무슨 선거에 나갔대, 이런 식으로 뭔가 선출하는, 임명이 아니라 뭔가 선출하는 곳에서 어떤 대중의 지지와 나의 세력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지지의 비겁들에 의해서 내가 뭔가 올라가는 형태들이 매우 유리할 수 있다. 자, 겁재. 지지에서 천간으로 투출된 글자는 그 지지의 대표성을 지닌다. 지지의 일간의 근을 겁재로 두게 되는 양인살은 지지의 겁재의 세력을 가지게 되며 때로는 겁재들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밑에 깔려있는 비견 겁재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지지자로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을 따질 때 천간에 비견 겁재 여러 개 있는 거하고 지지의 비견 겁재 여러 개 있는 거하고는 좀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지지의 비견겁재가 여러 개가 있거나 비견겁재의 국을 이루게 되면, 방합이나 삼합의 국을 이루게 되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내가 대표성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되는 형태예요. 근데 비견겁재가 천간에 나만 올라와 있으면 나 혼자 대표성을 가지는 거고, 2개 올라와 있으면 공동 대표성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대표성을 갖게 되는 거고, 3개나 4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럿이서 함께 대표성을 만들어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연맹이나 단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원톱으로 올라와 있으면은 여러 개의 단체에 내가 혼자 솔로 대표가 되는 거고, 대표가 여러 개 있으면 경쟁자라든가 아니면 공동 대표가 되는 거고,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간의 지지겁재를 양인살이라고 하고 음간의 지지겁재를 음인살이라고 하는데, 근데 편의상 명리계에서는 음인살도 그냥 양인살이라고 부르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저게 음인살이지 왜 양인살입니까 선생님? 하고 이렇게 따지면 곤란한 거예요. 사실 따지고 싶기는 한데 보편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쓰기 때문에 퉁쳐서 그냥 양인살이든 음인살이든 다 양인살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근데 굳이 그 명명백백 따지지 말고 그냥 퉁쳐서 얘기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원하든 원치 않았든 간에 나의 뿌리가 겁재이니 나를 대표로 천간에 올려준 사람들이 겁재다.
자, 겁재가 나를 대표로 올렸다는 뜻은 뭘까? 겁재는 나하고 음양이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나하고 음양이 다르다라는 거는 뭔가 상대적 조건을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잘하는 건 그들이 못하고, 내가 못하는 건 그들이 잘하고. 나는 인류대를 나왔는데 실무에는 약하지만 그 사람들은 실무에 강하지만 학력이 떨어져. 뭐 나는 남자인데 그 사람은 여자야. 나는 한국인인데 그 사람은 외국인이야. 뭐 나는 제조 생산은 잘하지만 판매를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판매를 잘하고 제조 생산을 못해. 그러면 내가 제조해 줄게, 니들이 판매해. 그래서 둘이 합치면 서로의 장단점을 상쇄 보완하여 만능이 된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게 나와 다른 사람과 화합하거나 연합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가장 힘듭니다. 가장 힘들어. 이게 이런 거죠. 그래서 원래 사주의 겁재와 연합, 연맹으로 겁재를 내 편으로 만들면 내가 못하는 걸 겁재들이 다 해주고 겁재가 못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그럼 만능이 돼, 만능. 겁재를 내 편으로 만들면 만능이 되지만 겁재와 적이 되면 골치가 아파, 골치가. 자, 비견하고 상대하는 거는요, 나도 기병되고 쟤도 기병되고 나도 잠수함이고 쟤도 잠수함이야. 근데 겁재랑 싸우는 거는 나는 잠수함인데 쟤는 구축함이고 나는 탱크인데 적은 탱크가 아니라 드론이야, 드론. 그렇죠? 나는 사자인데 다른 사자랑 싸우는 게 아니라 벌떼랑 싸워야 돼. 사자랑 벌떼랑 싸우면 누가 이겨? 그치. 사자 입장에서 무서운 게 없었다고. 누가 감히 나하고 싸우려고 해서 갑자기 야, 다 나와! 했더니 갑자기 벌떼가 나타난 거야. 그러면 이 겁재는 내가 못하는 걸 파고든다고. 내가 못하는 걸 그들이 잘해. 그러니까 겁재를 적으로 두면 가장 골치 아파요. 하지만 겁재를 친구로 두면 무적이야. 만약에 사자가 벌떼하고 연맹을 맺었어. 그래서 자기 구역을 위협하는 다른 사자를 좀 공격을 해줘. 그러면 벌떼가 가서 다른 사자 쫓아주고 대신 벌떼를 공격하는 곰은 내가 잡아줄게. 뭐 이런 거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형태로. 근데 겁재는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이런 거죠. 내가 잘하는 거를 걔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시해. 어머, 공부도 못하는 게 어떻게 대기업에 들어왔어? 어머, 아빠 백 썼냐? 어머, 너 토익이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잘하는 걸 상대가 못하면 무시를 해. 이번엔 반대로. 내가 못하는 걸 상대가 잘하잖아요? 그러면 시기 질투를 합니다. 보통 사람의 기본 성향이 좀 그런 게 좀 있어. 이 인격 수준을 중간으로 딱 놨을 때 중간 이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못하는 걸 상대가 잘하면 시기 질투, 내가 잘하는 걸 상대가 못하면 무시. 그렇죠. 그러면은 어머, 왜 쟤는 아버지를 잘 둬가지고 아유, 왜 쟤는 왜 공부를 잘해? 어우, 저 왜 얼굴이 저렇게 생겼어? 왜 쟤는 왜 맨날 저런 남자들 만나? 왜 쟤는 왜 복권만 사면 당첨이 돼? 야, 왜 제가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 어머, 짜증나 죽겠네. 화가 나 죽겠네. 이건 불공평해. 나는 쟤를 험담할 거야. 빨리 투서를 넣어서 쟤를 뽑지 말라고 내가 빨리 얘기를 해야지. 이게 공평한 것 같아. 이러면 이게 시기질투죠. 그러면 이게 겁재하고 화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디가 시작인지를 몰라. 내가 먼저 시작해서 쟤들이 나를 공격하는 건지, 제가 먼저 시작을 해서 내가 지금 반격을 하는 건지, 이게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겁재를 만나면 그가 잘하는 건 내가 도움을 받으시고, 그가 못하는 건 내가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겁재를 내 편으로 만들면 무적이 되고, 겁재를 적으로 만들면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적과 경쟁자가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인살은 밑에 겁재를 깔고 있는데 그 겁재가 나를 뽑아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마치 이런 거죠. 겁재는 음양이 다른 존재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대체로 다 백인 대통령이 되는데 왜? 백인의 유권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근데 백인들이 뽑아준 흑인 대통령이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마치 그런 요소도 있죠. 경상도에서 뽑아준 전라도 출신 대통령, 또는 전라도에서 뽑아준 경상도 출신 대통령, 농민들이 뽑아준 귀족 대통령, 귀족층에서 뽑아준 서민 지도자, 이런 형태는 양쪽을 다 아우르는 거야. 그러면 통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 중세의 유명한 종교전쟁에서 내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의미 있는 이 프랑스 파리가 맞나 모르겠네. 프랑스 파리에 종교전쟁이 벌어졌는데 구교도하고 신교도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닥치는 대로 서로 죽이고 죽고 종교에 의해서 사륙전쟁이 벌어지는데 나중에는 그 구교도가 장악하고 있던 프랑스 파리를 이 신교도들이 포위를 해서 둘러싸서 아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쥐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이 파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당시 이 신교도의 지도자였던 이 귀족 이 장군은
그들이 항복을 하기를 바랬어. 항복을 하면 내가 다 살려줄게. 대신 너희들 다 신교도로 개종하면 돼. 신교도로 개종만 하면 너희들 내가 다 살려줄게.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 그냥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려도 되는데 계속 기다렸어. 통합을 하려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회담을 통해서 너희들 어떻게 하면 항복할래? 그랬더니 그 파리에 있는 그 부교도들이